선납세금 보겠습니다. 선납, 미리 냈다는 얘기지. 뭘? 세금을. 무슨 세금을 미리 냈냐? 즉, 법인세를 미리 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법인세. 선납세금. 뭐 다른 세금을 먼저 낸 게 아니라 봅시다. 자, 선납세금이란 기중에 원천 징수된 법인세나 중간 연합한 법인세 등이 처리되는 계정이에요. 자, 법인세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낼 텐데 만약에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이라면 요 1년치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1년에 한꺼번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중간 연합이라는 거 합니다. 또 요 6개월치를 한 번 해서 그때 이제 돈이 나가면서 법인세 등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자, 미리 냈습니다. 마치 선급금처럼 선납 세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요때 한번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할 때 만난다는데 자, 우리 이제 원천징수라는 얘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걷었다가 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자를 나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떼고 줘. 떼고 나머지만 줘. 그때 덜 받은 게 뭐야? 그때 그 덜 받은 게 법인세를 미리 낸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유동부채의 미지급세금 편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천 징수된 법인세나 중간연합한 법인세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저희는 이제 결산 때 선납세금 처리했던 것이 법인세 비용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미지급세금 편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예제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 14,000원을 빼고 통장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서 이자가 생기면 이쪽에 이자 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 이자가 10만 원이 생겼대. 그런데 이 1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주는 거야. 얼마를 떼고 14,000원을 뺀 나머지만 줘. 86,000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나머지 14,000원이 뭐냐? 법인세를 미리 낸 거야. 근데 그거를 법인세 비용이라고 곧바로 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은 10만 원, 통장에 찍힌 거는 86,000원, 원천징수 당한 것은 법인세를 미리 냈다.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잡아넣는다. 그리고 나중에 기말에 이것이 없어지고 법인세 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연합을 했다. 중간연합 한다고 그랬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8월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 계산해가지고 한번 내야 돼. 그때 돈이 나갔죠. 현금. 그리고 그때 저거를 선납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중에 선납세금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원천징수 당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원천징수 당해서 돈이 조금 들어올 때, 그다음 법인세 중간연합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나중에 기말 결산 때 이렇게 빼고 법인세 비용이라고 처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계정이에요. 자, 현금의 실제 잔액과 실제 금고에 있는 돈과 잔고의 잔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록을 잘못하거나 뭐 10,000원인데 10만 원을 잘못 입력하거나 또는 도난을 당하거나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그 불일치의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설정해서 장부하고 실제 잔액을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판명되면 이제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시면 되고 근데 결산일까지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금고에 있는 돈이 부족하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금고에 돈이 더 많더라. 그러면 잡이익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잔액이란 얘기는 금고에 있는 돈을 말하는 거고, 금고. 장부상 얘기는 잔액은 프로그램에 있는 현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에 있는 돈보다 장부상의 프로그램에 돈이 더 많더라. 그럼 이런 거지. 내가 오늘 퇴근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프로그램에 현금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금고를 뒤져보니까 99만 9천 원밖에 없어요. 1,000원이 딱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걸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이 틀려서 자꾸 현금의 차이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겠어요? 돈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1,000원 부족하다? 아예 알았다. 그냥 내 돈을 그냥 상납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왜냐면 이런 계정을 만들면 누가 차장님이 좋아할 건 아니니까. 반대로 좀 며칠 있는데 이번엔 현금이 남아요. 그럼 또 이렇게 현금을 가져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단위가 점점 커지겠지. 100만 원이 남네? 가져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죠? 은행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십억씩 가져가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이제 부족하면 내 돈 넣고 마는데 금고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고란 얘기는 여기 실제 잔액을 건드리면 안 돼. 실제 잔액을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는 장부상 금액을 건드리면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실제 잔액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장부상의 잔액이 많아요. 장부에 많다고? 그럼 돈이 부족한 거잖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장부에 돈이 많으니까 장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버려요.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고 저길 뭐라고 해? 모르잖아 일단. 그래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해 놓는 거예요. 되셨죠? 금고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번에는 실제 잔액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장부의 잔액이 작아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아니다, 말 잘못했다. 금고에 돈이 많고 장부에 작아. 그럼 돈을 가져간다? 큰일 나. 그래서 금고에 돈이 많은데 장부에 부족하지? 그럼 장부에 돈을 집어넣어줘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일치하겠지. 그리고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항상 이걸 먼저 분개하지 말고 장부상 잔액이 많으면 빼고 적으면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이제 어떤 걸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원인이 밝혀지면 요걸 요렇게 빼고 해당 원인으로 갈아 끼우면 돼요. 복리후생비를 썼다든지. 근데 끝까지 안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비용이죠.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요쪽으로 다 빼서 이제 정리를 해. 이쪽에. 근데 끝까지 안 밝혀졌다. 그러면 수익이 생겼겠죠. 오른쪽에 잡이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 다예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부족하면 돈 집어넣고 남으면 가져가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밝혀질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제 나오는 상황 다니까 예제를 봅시다. 자, 현금의 실제 보유액은 10만원. 자, 실제 보유액 금고, 그 다음에 장부상 현금 12만원. 장부가 많죠? 네? 장부가 많아요? 그럼 우리 저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재수없다고 넣는 게 아니라 장부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지. 현금 이렇게 빼. 그럼 끝이야 이제. 그럼 나머지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시제 부족액 2만원. 현금 시제 부족액 2만원이라는 얘기는 현금이 금고에 돈이 부족했고 장부에 많아서 이렇게 빼놨다는 얘기를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사했더니 15,000원이 사무실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판명이 됐어요. 그 누가 15,000원을 복리후생비로 썼는데 영수증을 안 갖다 줬다든지 이런 상황이겠지? 그럼 저걸 이렇게 빼고 이쪽을 빼고 해당 계정감으로 갈아 끼워. 복리후생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5만원에 이제 5,000원 차이가 벌어졌는데 결산 시까지도 찾지 못하겠대. 그럼 요 현금 과부족을 외부에 보고하면 안 되니까 마저 빼고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선납세금과 현금 과부족에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3002번 재현상사 일반전표 입력. 1번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3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그 원천징수 세율은 14%다. 그러니까 여기 30만 원에 14%를 원천징수 당한 나머지만 통장에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이 14%가 42,000원이야. 그래서 대변에 이자는 전체 이자 수익은 30만 원인데 이게 요곳에 14%가 원천징수 당하고 들어오니까 그때 쓰는 이름이 선납세금, 법인세를 먼저 낸 것이 되는 거예요. 선납세금. 그래서 14%를 곱한 금액을 자산 처리해 놓고 그 다음이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25만 8천원. 선납세금. 원천징수 당했을 때 나오는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다음과 같이 해약을 합니다. 해약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 말은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죠. 법인세 비용하지 말고. 자, 내용 보니까 정기예금의 원금은 5천이고 이자가 400 생겼고 원천징수를 요만큼 당했고 얘가 지금 선납세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정기예금의 원금을 없앱니다. 대변에 정기예금을 없애. 금액은 5천. 그리고 대변에 이자 다 잡아. 이자 수익 싹 잡았죠? 아무 일이 없으면 돈을 다 받으면 되는데 뭔가를 뗀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616을 떼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만 당좌예금 통장에 요만큼 찍히더라. 이런 스토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나온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얘기. 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중간예납을 했대요. 법인세.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법인세 납부세액 자산 처리. 말이 없어도 다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변에 현금 2,400만원, 차변에 선납세금 2,400만원. 원천징수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 할 때 나온 이름이 선납세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자, 잘 보세요.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많아요. 장부 잔액보다 현금이 많다는 얘기는 장부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항상 장부를 봐야 돼. 자,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요한 거는 장부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현금 과부족을 먼저 분개하면 차대변이 뒤집어져도 못 찾아내.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장부 잔액보다 현금이 많아? 그럼 장부가 작지. 그러니까 장부가 작다는 얘기는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시면 돼. 됐죠? 분개 순서는 현금 과부족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 현금 넣고 반대쪽은 이제 현금 과부족이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는 항상 장부가 많다 적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부가 어떻게 됐고 현금의 실제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알려줘. 거꾸로 알려줘. 헷갈리도록. 자꾸 반대로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현금 시제 확인했더니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더 적어요. 얘가 작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 아니냐. 그지? 돈이 많으니까 빼버리면 되지. 대변으로 현금을 빼버리면 돼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할 거 없죠. 금액만 알아내면 되지. 10만 원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는 현금부터 한다. 그 다음에 6번 자 기말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차변 잔액. 현금 과부족 계정은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어요. 이거 배우기 전에 나머지 다 자산들은 잔액이 차변인데 얘는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어. 근데 차변 잔액이래. 원인이 안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으로 빼라는 얘기잖아.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빼요. 근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비용을 써야지. 잡, 손, 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결산 시 현금 과부족 계정의 금액 5만 원이 자, 계정 금액인데 차변 대변 안 가르쳐 주네요. 판명되지 않아서 잡이익으로 하고 싶대요. 실제라면 장부를 뒤지면 현금 과부족 계정이 어딘지 보일 텐데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한다니까 대변에 잡이익을 먼저 잡으면 되잖아. 대변의 수익이니까 잡이익.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면 되죠. 그러고 보면 현금 과부족은 대변 잔액이었나 봐. 차변을 빼고 잡이익 처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5,800. 결산일 현재의 12월 31일 현재의 상황 말한 겁니다. 장부상 잔액은 5,812. 장부가 5,812보다 장부가 많아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돈이 많아. 그래서 잡손실로 처리하고 싶대요. 그것도 뭐 잡손실이니까 비용을 먼저 잡아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현금의 실제가 5,800인데 장부가 더 많죠. 장부가 많으니까 현금을 이렇게 제거시키면 되잖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이해됐죠? 또는 그냥 잡손실이니까 차변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차변에 잡손실을 먼저 하고 현금 빼고 잡손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을 쓰는 이유는 연도 중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12월 30일 요 사이에 차이가 벌어졌을 때 잠깐 썼다가 12월 31일이 되면 그 원인을 밝히거나 모르면 잡이익, 잡손실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2월 31일 현재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대변의 현금하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현금 과부족 해놓으면 안 되지. 왜? 12월 31일인데? 그럼 현금 과부족하고 현금 과부족 또 빼고 잡손실 이렇게 두 번 할 건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해설이 이제 그런 얘기가 써있네요. 12월 31일 현재 차이가 벌어지면 현금 과부족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다. 곧바로 잡이익,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닫고